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태현입니다. 2024년 상속세 증여세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 대표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황현입니다. 자, 대표님, 이번에 상속 그 증여에 대한 부분이 개편이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25년 1월 1일자로 이제 개편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서 가장 그 눈여겨봐야 될 부분, 가장 큰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우리는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만 보면요. 첫 번째는 상속증여세에 대한 좀 인하,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파격적인 거죠. 거의 10배 가까운 상속세율 인하죠. 이제 5억 5천만 원 상속세에서 5억까지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 또 눈여겨보고 싶은 게, 이제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결혼을 하시기 전에 주택을 한 채 한 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걸 5년까지 비과세를 해주는 게 있는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10년까지 비과세를 해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저희가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이 신혼부부들인데 지금 혼인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주변에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아마 정부도 이런 걸 좀 인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가장 부동산 쪽에서 이제 세율에 관심을 많이 두는 부분이, 아무래도 인구 증가를 위해서 다자녀를 좀 많이 낳아라, 세율을 좀 낮춰줄 테니까, 뭐 이런 내용이 좀 포커싱으로 좀 맞춰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바로 그 적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게 돌아가셔야지만 그 어떤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하고 하는 건데, 이 출산율이나 뭐 이런 어떤 세금을 좀 막 깎아주겠다, 이렇게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뭐 물려줄 게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러면 그런 분들 입장에서 좀, 야, 이거 진짜 씁쓸한 어떤 상황도 벌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 시대잖아요. 네. 지금 실제로 상속을 하실 수 있는 나이대들이 60대 이상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속을 하시겠죠. 근데 이분들이 평균 자녀 수를 보니까 한 3.2명 정도 되더라고요. 3.2명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씩만 증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15억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증여 2억까지 하면 1인당 뭐 한 7억씩 증여를 상속을 받는 거죠. 증여라는 표현이 그렇죠, 잘못됐고요. 거기다 이제 부모까지 이제 뭐 배우자 상속까지 한다 그러면 뭐 수십억에 대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받으신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녀들이 한번 재미를 봤죠. 이제 그러므로 이래서 그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한 명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상속을 받아보니까 예전에는 수억 원의 상속을 내야지 되는 집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25억 기준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얼마예요? 이게 4억 4천 정도, 4억 상속을 내야지 되는데, 상속세를 4억 4천 4천 정도 정도를 내야죠. 물었었죠. 근데 세 자녀만 다더라도 거의 안 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뭐 한 몇 천만 원 내는 거야. 차액이 그 커지죠. 왜냐하면 원래 4억 4천 정도 내던 걸 한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 4억 원에 대한 세금이 절세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속이 진행이 되면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부동산을 파는 경우가 많잖아요. 경매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경매 넘어가는 건물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경매 넘어가는 케이스들도 있고. 공매로 넘어가는 케이스, 네. 다양하게 많은데,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뭐 제가 나이가 지금 이제 50이 넘었는데, 저도 제 재산을, 저희가 제 자녀가 2명 있거든요. 한 10억이라도 더 상속세를 안 내려면 늦둥이라도 사고 싶은 생각이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좀 그렇게 좀 이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황현 대표님만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그렇게 됐을 때 대표님, 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지금 아파트 평균 지금 강남이라든가 조금 입지가 좋다고 하는 데 있잖아요. 예. 뭐 강남 서초 송파라든가 뭐 마포 용산, 뭐 성동이라든가 또는 영등포 동작구 뭐 이런 곳이라든가 보면 평균 아파트의 가격이 20-30평대가 지금 한 17억 원 정도 육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막 세금도 아까 내야 돼서 뭔가를 팔아야 되는 경우도 생겼는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그냥 세금 없이 너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앞으로 이 주택시장 가격이 어떻게 좀 움직일까요?
강남을 일단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네, 강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상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노후 아파트 비율이 거의 7, 80%다 보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강남에 있는 고가의 재건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지금 최근에 이제 이 급매물들이 최근에 이제 가격이 좀 하락하면서 급매물들이 많이 이제 좀 소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급매물들의 소진된 면면을 보면 거의 다 고령자가 갖고 있는 매물들을 다 매도를 하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어쨌거나 이걸 갖고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강남의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결국에는 저는 지금 뭐 공사비가 비싸네 안 비싸네 뭐 사업이 되네 안 되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친구들은 분명히 엄청난 큰 재산상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이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과 1급지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되면 저는 뭐 강북에 있는 고가 아파트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중고가 이상 되는 아파트, 그러니까 1급지나 1.5급지 이상 되는 지역들에 있는 이런 좀 고가 아파트 시장이라든가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굳이 팔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왜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들 자녀 수가 평균 2.3명, 아니 3.2명이거든요. 그러면 수십억에 달하는 건 40억 이상의 상속세가 절감되는 건데, 45억 이상의. 25억이죠, 25억. 그죠. 예, 25억 정도의 상속세가 절감되는 건데, 그런 매물들이 앞으로 잠김 현상이 좀 일어날 것 같고, 고가 아파트 매도 물량이 많이 감소될 것이다. 그리고 상급지에 대한 1급지, 1.5급지 이런 지역들 얘기하는 겁니다. 한강변이라든가, 뭐 마용석이라든가 동작구 같은 거, 광진구 한강변이라든가, 뭐 강남 서초 송파 같은 경우, 또 마포구에 있는 또 한강변 지역, 또 마포구에 입지가 좋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뭐 공덕이나 합정동 이런 지역에 있는 좀 좋은 매물들이라든가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매물들에 대한 상급지의 매물에 대한 희소성이 엄청나게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소성이 증가할 것이다. 예, 예. 근데 대표님,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계속해서 그 올 상반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하반기에 공급 물량이 많이 줄어 있단 말이죠. 지금 기존에 공사를 하고 있는 데들은 뭐 3년 뒤에라도 완공은 한다지만 지금 아직 출발도 못한 현장들도 많잖아요. 그죠? 예, 예. 시장에 보면. 예, 예. 그러면 지금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굳이 이제 안 팔아도 되겠구나 해서 희소성 있는 지역들은 아예 물량 안 나올 것이고 공급도 안 될 것이고 당장 25년 1월 1일부터 이 상속세 개편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적용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내년에 그렇게 벌어질 일이라고 했을 때는 부동산 시장 가격이 지금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원래 상반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뛴다고 가정을 해봐야 될까요? 저는 그럴 것까지는 않고 일단은 예, 뭐 단기적으로 이 상속세에 대한 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뭐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와 별개로 시장이 지금 우상향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강남이라든가 주요 좀 인기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통장 잠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장 잠금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사실 매수자 우위 시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시장이 조금만 좋아지면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통장 잠금이라는 것은 집주인이 집을 내놨는데 계약금 입금한다 하니까 통장 번호를 안 알려줘요. 지금. 이게 왜냐면 떨리는 거예요. 그렇지. 뉴스를 보니까 뭐가 회복이 됐대. 네. 이거 뭐가 올라간대.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지금 팔지 말아볼까? 좀 더 지켜볼까? 가격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현상들 때문에 지금 그런 계좌번호 안 주는 현상이 네, 벌어지는 그런 것 것도 같아요. 있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전세 가격이요 2년 전 대비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무려 좀 강남이라든가 좀 인기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지역은 3억짜리 전세가 지금 6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가파르게 오르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좋은 지역에 있는 좋은 아파트들 여러분들을 오늘 이 영상 마치시고 나면 전세 물량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시는 아파트에 전세 물량을 체크해 보시고 반드시 이 전세 물량을 체크해 볼 때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전세 물량만 체크해 보시지 마시고 실제로 부동산에 전세가 몇 개 나와 있는지를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전세가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상속세로 인해서 갑자기 가격이 뭐 더 올라가고 뭐 매물에 잠겨지고 이럴 것 같지는 않고 아주 근본적인 지금 이 상승장의 문제는
매물에 대한 부재다 사실상. 매물에 거기다가, 대한 부재다. 또 심리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어느 정도 이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일부 이제 좀 이 시장이 하반기에 안정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하반기에 나오는 서울의 이제 역대급 전세 물량이거든요. 근데 이 역대급 전세 물량이 90%가 강동구에 몰려 있어요. 저는 그 강동구에 있는 물량이 서울에 있는 전세 가격을 완화시켜 주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뭐 그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전세 가격에 대한 완화 작용이 있겠지만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내년이 더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전세가 오르는 부분이 대표님 하나의 그 과거의 어떤 정책들이잖아요. 예. 부동산 정책이 부작용이 생겨서 이런 현상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 특히 이제 4년 만기가 되면서 지금 폭발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공급이 부족하고 그리고 전세 수요자들은 또 움직여야 되고 하니까 이런 게 좀 맞물렸고 여기에 이제 상속세 개편까지 와서 내년에 실행이 된다고 해도 이 상속세 개편에 따른 지금 정책과 맞물리는 걸로 봤을 때 가격이 크게 안 움직일 걸로 판단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상급지의 좋은 매물이라든가 결국에는 뭐 지금 안 사면 절대 못 사는 아파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아파트들이 매매가 25억대 이상인 아파트들은 더 많이 점프할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서울 안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이런 친구들을 굳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돌아가시게 되더라도 세금 하나 없이 다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데 그러면 네. 그러면 그런 정말 일이 나올까? 우리 부동산 경제학에서도 좋은 지역들 많이 안내해드리고 있잖아요. 예. 사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진짜 이 쏠림 현상은 더 크고 또 양극화가 더 심하게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 입지가 좋은 곳 있잖아요. 앞으로 미래가 유망한 곳 그런 곳들을 지금이라도 빨리 선점하는 게 좋겠는지. 진짜 이거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이거 보면은 뭐 세금도 이제 상속세도 좀 깎아준다고 하죠. 그 자녀분들이 아니라 신혼 혼인 신고하고도 예전에는 5년 동안만 1세대 1주택자들 비과세를 받았는데 이제는 부부 10년씩 갖고 그것도 10년 이제 안에 매물 감소를 하면 시키는 엄청난 요인이지.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려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년 동안 아내만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 해줄게. 자, 상속세 면제해 줄게. 그럼 지금 이 현상들이 사람들을 점점 더 좋은 곳을 바라보게 하고 그쪽으로 몰리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벌어질 거겠죠.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하려면 우리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언제까지는 빨리 움직이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되십니까? 제가 아까 그 얘기할 때 왜 웃었냐면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세미나 아니면 2번씩 세미나를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세미나 할 때마다 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방송에서도 아마 수십 번 아니 수십 번이요. 제가 지금 2019년도부터 유튜브를 했으니까 2019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매수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언제 얘기하냐면 오늘이 가장 저렴한 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오늘이 가장 저렴했었고 보름 전, 그리고 한 달 전, 그리고 이제 반년 전, 그리고 이제 4년 전, 5년 전 우리 가장 저렴했었다. 오늘이 여러분들이 그냥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좋은 날이라고 저는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건 국지적입니다. 저는 울산 사는데요. 울산은 오늘이 가장 저렴한 날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저 부산 사는데 오늘이 가장 저렴한 날이 아니고요. 저는 강원도 속초 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이라는 시장 안에, 인서울이라는 시장 안에서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뭐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다 아실 만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언제 사셔야 되냐? 여러분들이 환경이 허락하는 날이 가장 좋은 날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럴 만한 자금이 있을 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줄타기라는 걸 하려고 그래요. 줄타기. 네, 그게 뭐냐면 이제 하락 때 사고 상승 때 팔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건 저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2022,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아파트 가격,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무려 3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 기준으로 뭐 7억대, 7억 5천까지, 많게는 6억까지 떨어진 지역들이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과연 매수를 하셨냐? 못합니다. 왜? 연일 뉴스에 PF 사태 터질 거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IMF보다 더 큰 재앙이 올 거고 부동산 가격은 이제 하락의 시초고 지금 이거는 이제 시작이다. 시작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하락이 일어날 거라는 뉴스가
도배가 되고 엄청나게 많은 유튜버들이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좋은 소리보다는 부정적인 말에 더 많이 끌리게 돼 있거든요. 무서워서 못 사는 네, 거죠. 더 엄청나게 떨어질까 많은 봐. 유튜버들이 지금 부동산 사면 큰일 나고 있는 집까지 팔아라고 판을 치는데 2022년부터죠. 2024년이죠. 올 작년 연말부터 올 하반기까지가 사실 하락장이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과연 집을 구입하셨냐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산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환경이 됐을 때 내가 자금이 만들어지면 그때가 최적의 타이밍이다. 왜? 돈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뭐 갑자기 저희가 지금 얘기가 3000% 빠지고 있는데 이 얘기까지만 하고 다시 세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좀 이따가 돌려드리겠습니다. 돈이라는 게 희한하게 그러니까 저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걸 편애합니다. 네. 현금이라는 게 희한하게 통장에 들어가면 안 사라질 것 같은데 통장에 돈을 넣어놓으면 귀신같이 사라집니다. 아주 빨리. 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 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여러분들의 기대치 이상, 기준치 이상의 자금이 마련돼서 이 정도면 살만하다.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정도가 되시면 좀 과감하게 특히 내 집 마련하는 서울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사실상 남 좋은 일 안 시키면서 살 수가 있다. 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예. 일단 신혼부부 아까 그 말씀 나와서 그 말씀드리는데 네. 우리가 뭐 결혼하기도 힘들고 부모님들이 과연 집을 어떻게 마련해 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개발이 확정된 데들은 프리미엄을 많이 줘야 되니까 못 가지만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라던가 또는 뭐 소형 아파트라던가 이런 것들은 많이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상속세 개편되면서 증여세도 1억 원까지만 10% 세율이었는데 2억 원까지 1억 원이 올랐고 그리고 혼인 전후로 해서 원래 무상증여 5천에다가 또 세금 그 혼인하면 양가에서 1억씩을 더 무상으로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2030 세대 그리고 3040 세대도 발빠르게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면 부모님들이 도와줘서라도 지금 준비하는 게 맞을지 또 한편으로는 아니 어린 친구들을 빨리 해주면 뭐 버릇 나빠진다 뭐 이런 얘기도 가끔 하시거든요. 이 어르신들 오셔가지고 우리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부모님들한테 지금 2030, 3040 앞으로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도와줘야 한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남편분들은 이제 드라마를 잘 안 보시는데 여성분들은 드라마 많이 보시잖아요. 많이 보시죠. 근데 요즘엔 대표님 남자분들도 많이 보시고. 그런가요? 네. 저는 이제 뭐 드라마 뭐 저 좋아합니다. 네. 만면하면 안 보려고 그래요. 한번 보면 끝까지 봐야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드라마를 보다 보면 뭐 이 기업들이 나오는 드라마들 있잖아요. 그죠? 제가 정말 재밌게 봤었던 게 몇 년 전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저도 그거 봤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어쨌거나 그런 종류의 드라마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상속이나 징하고 많이 싸우죠. 엄청 그죠? 싸우죠. 그런데 엄청 그런 싸워요. 것들이 부자들의 그런 드라마 상에서 나오는 내용만 보더라도 보통 상속 징여를 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상속 빼더라도 징여 같은 경우를 어린 자녀 때부터 뭐 회사 주식을 물려주고 막 이렇게 막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일반인들과 부자들의 차이점이다. 제가 제 주변에 이제 많은 부자분들이 계세요. 지금 뭐 몇백억이 부자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하고 위화감이 상당히 많이 느끼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되는 부자분들도 제 주변에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뭐 수십억이 됐던 수백억이 됐던 간에 증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좀 세무 전문가들이랑 좀 철저하게 좀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증여를 두려워하시는 분들 중에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시면서 일생에 주택을 몇 번이나 바꾸십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 평균 주택 매도 기간이 13년이랍니다. 13년. 네, 13년. 그러면 20살에 사면 33살에 바꾸는 거고 33살에 보면 뭐 45살, 6살에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부분들이 지금 당장 팔 집도 아닌데 이 집에 대한 비과세 문제 때문에 못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뭐 고등학생만 되더라도 19, 20살이에요. 그죠?
아니면 대학생 되면 20대 초반인 거고 이런 친구들한테는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증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증여해서 내 집 마련 하나 해주시고 그 친구들 세대 분리 되면 한 10년 이상 될 거 아닙니까? 10년 이상 됐을 때 세대 분리 하고 나서 또 이제 비과세를 만드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연하게 무조건 세금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또 용기를 내시고 분석하에 좀 증여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결론은 좀 서두가 길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 증여는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최근에 이 많은 부모님들이요 자녀 집 문제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불과 3년 사이에 서울시 6억짜리 아파트가 씨가 말랐어요. 맞아요.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6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9억을 넘어서 10억대에 육박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가 아파트 시장은 사라졌고 저가 빌라 시장과 중고가 아파트 시장만 남은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초기 재개발에 대한 투자를 정말 상당히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 중 10분 중에 10분 중에 8분은 이 2, 3억대의 초기 재개발 물건에 대한 상담이 한 7, 8분 정도 되시거든요. 이제 그만큼 제가 이게 시장에 대한 관심도라는 거죠. 그러면 인기 있는 지역에 있는 또 2, 3억대 투자금 정도 되는 매물들에 대한 또 희소성이 또 증가할 거고 그런 매물에 대한 가치가 더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아직 어려서 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증여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본인을 되돌아보시고 세무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면서 좀 증여라든가 이런 거 내가 재산 증식 나의 재산 증식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의 재산 증식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대표님 말씀 요약 정리를 좀 해드리면 2030, 3040 세대가 빨리 자립할 수 있게끔 부모님 세대가 빠르게 증여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 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다고 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 네. 개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개발 예정지라고 하더라도 6억 이하의 주택들을 찾고 있고요. 주택수 제외되는 상품들을 찾고 있고 과거에는 뭐 5천만 원, 3천만 원 갖고도 투자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안 되잖아요, 대표님. 2억, 3억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그 한 부류가 있고 자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의 지금 사례가 있을 텐데 만약에 살 수 있다면, 아까 우리 젊은 세대에게 빨리 해주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그 개발 예정지들을 이 저가에 증여를 해서라도 또는 차용을 해줘서라도 투자에 임하는 게 좋겠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할 때 무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맥락을 쭉 보면 전세가 상승이라든가 앞으로 다가올 시장, 그리고 상속세 완화로 인한 또 주택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 또 지역에 대한 어떤 희소성 현상,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앞으로 따라올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최종적으로 증여를 하고 차용을 해서라도 좀 시장에 빠르게 진입을 해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가이드를 해주시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분들한테 증여 이제 2억까지는 이제 증여세율이 10%잖아요. 예. 그리고 2천만 원 정도 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2억 1천만 원까지는 뭐 제가 알기로 차용이 가능하죠. 차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네. 그 부모 자식 간에 법정 세율은 4.6%인데 2억 1,739만 원까지는 연 이자가 1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1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았을 때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고 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 세법에 돼 있는데 잘 몰라서 활용을 못 하시는 분이 있고요. 최근에 2030 세대들, 3040 세대들을 대상으로 부모님들께서 사실 우리 무상 5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죠? 그리고서 5천 주고서 뭘 사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빌려줘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2억까지는 10%, 그리고 한 2억 정도 차용 가능하면 한 4억. 4억에다가 또 결혼한다 그러면 1억 더 줄 수 있잖아요, 양쪽에서. 그럼 6억 만들어지거든요, 일단. 세금 없이도. 아니, 대출 없이도. 그래서 한 사람당. 세금 없이 대출 없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과거부터 청약통장에 대한 비관론자입니다. 청약통장 비관론자. 네, 왜냐하면 제가 청약통장으로 집을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잘 봐봐요. 2019년도에 개포 자이 분양가가 18억이었어요. 그게 한 33억 갑니다.
그럼 2019년도에 개포자의 분양가가 18억이었으니까 18억 몇천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18억에서 19억 정도 사이인데.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났어요? 2019년도 20, 저 5년 지났습니다. 5년 지났잖아요. 네, 5년. 산수가 약해서. 5년 지난 지금 공덕 1구역 이번에 분양가가 평당 5,200만 원 나왔으니까 18억이 넘는 분양가예요.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강남 아파트 분양가가 강북 아파트 분양가가 됐다. 그리고 18억에 분양했던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제가 봤을 때 조만간 30억대 아파트 분양가 나올 것 같습니다. 평당 1억대 분양가. 그러니까 강북 같은 경우는요, 평당 분양가 2천만 원에서 5, 6년 전에, 그죠? 근데 지금 5천만 원 이상 뛴 거고요. 5천. 분양가가. 그러니까 분양가가 평당 3천만 원 이상 뛴 거예요. 강북 같은 경우는 분양가 4천만 원대에서 7, 8천만 원을 넘어서 9천만 원대 이제 육박하는 시장이 온 겁니다. 자, 그러면 5년 전에 뭐 가점이 뭐 50점이든 60점이든 되신 분들이 계실 거고, 이런 분들이 18억 이상 되는 강북의 아파트 분양을 과연 받으실 수가 있냐? 못 봤어요. 장이 이문동도 분양가 15억 시대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동네 아파트가 5, 6년 전에 얼마였냐면 기존 아파트가 5억이면 샀어요. 그 5억짜리가 지금 얼마 됐냐면 10억 된 거고요. 분양가는 15억 시대입니다. 그럼 5년 전에 청약통장 기다리지 말고 5억짜리 아파트의 전세가 3억 5천이었거든요. 지금 강북 아까 뭐 장희로든가 이문 희경동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왜? 대표님 말씀을 쫙 듣다 보니까 지금 우리 자녀분들한테 빨리 도와줘서 사주게 해야 되는 게 맞나요가 아니라 사줘야 되는 건 당연했다.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보니까 우리 뉴타운 개발도 한 20년 전에 사실 발표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한남 뉴타운이나 이런 데 좋다고 하는 데들도 과거에는 피 값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현금 1억으로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피가 15억. 그죠? 15억이 한남동은 15억짜리가 있어요, 비가? 있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그럼 최근에도 있고. 부대표 찾아오면 되나요? 그럼요. 피 15억짜리는? 네. 아, 그리고 그래요? 뭐 이문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과거에 거래를 해보면 2017년, 18년, 네. 그러니까 만 10년이 안 됐을 때도 매매가 뭐 5천만 원, 매매가 9천만 원 이랬었거든요. 지금은 피가 뭐 7, 8, 9억 가고 있으니까. 그렇지, 10배니까. 지금 자녀분들한테 증여를 해서 도와준다 이런 것들은 정말 뭐 나라의 국가의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간다고 지금 시장을 바라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또 마지막인가요? 그럼요. 이번에 진짜 마지막. 이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알았어. 알았어. 저도 지금 제가 질문을 해놓고도 이거 질문 잘못했구나.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질문을 드리면 안 되고 사야 되는 건 빨리 사는 게 맞다. 그리고 아까 대표님께서 언제나 내가 살 때 내가 바라보는 시장이 가장 싸다. 내가 살려고 할 때가 하는 거고. 그러면 중요한 거. 자, 서울의 지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대표님이 지금 하반기 시장, 자, 지금 개발들이 빨리 지정돼 가고 있잖아요. 두 번 다시 못 살 곳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디를 공략해라. 딱 한 몇 군데만 딱 집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요즘은 유튜브가 원체 활성화돼서 사실 굳이 내가 얘기 안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제가 이제 항상 고객분들한테 오시면 이야기하시는 지역의 첫 번째 픽, 한강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첫 번째가. 한강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근데 한강이 다 같은 한강은 아니다. 그렇죠. 한강 뭐 끝에 가면 큰일 나죠. 없죠. 그러니까 뭐 이 끝이라는 기준이 개인마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맨날 한강 하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상담하러 오고. 우리 집도 한강변인데요. 집값 징글징글하게 안 올라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여기서 특정 지역을 얘기하면 그분들이 되게 싫어하실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냥 바운다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뭐 서쪽으로는 그냥 합정동 라인까지. 합정역을 기준으로. 동쪽으로는 광장도 극동 아파트까지. 를 한강변으로 인정하고 싶다. 극동 아파트가 저기 동서울 터미널 그 그쪽이죠. 끄트머리 쪽에 있는 거죠. 그래도 많이 잡아주셨네요. 네, 그쪽을 이제 북쪽으로는 그렇게까지를 인정해주고 싶고요.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한강변은 이제 천호역에서부터 딱 한 당산 정도까지를 한강으로 좀 인정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뭐 북쪽과 남쪽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첫 번에 한강변이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그냥 이제 마용성이라든가 이제 동작구 같은 지역. 뭐 아까 뭐 한강변이니까 광진구겠죠. 그리고 이제 청량리 정도까지. 청량. 예, 요 정도로 좀 이게 이제 저는 이제 1급지나 1.5급지 정도 되는 지역들을 좀 말씀드린 것 같고 2급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불광동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장인 뉴타운, 이문 희경 뉴타운, 뭐 강원대 역세권 개발이 하는 지역이라든가 뭐 신길 뉴타운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지역들이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가격 차이가 별로 없고요. 투자금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강변이라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강 조망이 나오는 지역들. 그러니까 한강에 대한 가치는 여러분 희소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2022년부터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하락장 때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가 하락을 한 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하락장 때 계속 신고가를 찍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남동, 성수동, 반포, 압구정 이 네 군데는 하락장 안에서도 신고가를 찍었는데 어느 정도 신고가냐? 어마어마한 신고가입니다. 최근에 나인원 한남 200억이 거래된 건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기가 막힌 게 저도 사실상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는데 그 200억짜리 아파트가 3년 전에 86억에 거래된 거였어요. 맞습니다. 86억에 거래된 게 200억이 거래됐으니까 얼마나 많이 뛴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콩알 하나 굴릴 때 부자들은 호박 한 번씩 굴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중호박까지는 그죠? 애호박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애호박까지는. 그러려면 좀 가급적이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작은 것 같고 최고의 상급지 쪽으로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해서 뭐 거주는 힘들지만 거주와 투자는 이제 분리할수록 좋은 거니까 그렇게 자,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의 이제 내용의 핵심은 상속 증여에 대한 개편안이었거든요. 네. 대표님 제가 마무리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드려 보면 어떨까요? 제가 오늘 쭉 대표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느낀 게 상속은 어쨌든 사망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가시면서 어르신들이 죽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속은 최대한 늦게, 최대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서 최대한 늦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증여는 최대한 빠르게, 그렇죠. 네. 늦게 비싸진 다음에 큰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작을 때 빠르게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름답네. 아름답네. 네, 서정적인 마무리. 이게 상속 세금을 얘기하는데 자꾸 상속이 마음에 걸려요. 네. 저희 부모님들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조금 오래오래 사셔야지. 상속 받았다 이거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상속은 천천히 늦게, 예. 증여는 아주 빠르게 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한번 드려볼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희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이죠. 수요일, 토요일. 토요일 지금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황태영 부대표와 저와 또 저희 회사의 김영관 이사 세 명에서요. 여러분들에 대한 최적의 투자 타이밍과 내 집 마련 타이밍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 상속과 증여 그리고 이제 절세 전략. 우리 또 이제 부대표가 세무 전문가예요. 완전 세금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이 세금으로 인한 투자 전략을 정말 기가 막히게 포인트를 잘 잡아서 세워드립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토요일 날 세미나에 꼭 오시길 바라고 뭐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기로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